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 FT랑 또 인터뷰한 영상이 나왔는데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도처에 일론 머스크가 그냥 항상 나옵니다. TV를 틀어도 뉴스를 봐도 그냥 모든 면에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트위터 때문에 그렇고 연예면에도 일론 머스크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론 머스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모든 면에서 다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한다라든지, 심지어는 뭐 저희 와이프가 이런 테슬라 관련 아니고서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다라는 점, 그런 얘기는 차차 또 하기로 하고요. 일단 FT에서 나온 얘기들과 4680 배터리 분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상하이 공장에 대해서도 인터뷰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참 이 중국 봉쇄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큰 변수로 작용한 것 같은데, 당연히 4월달 판매량은 뭐 박살이 났죠.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뭐 이건 테슬라만 겪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 특히 상하이 쪽에 있는 쪽에선 다 이제 걸려있는 문제인데, 일단 로이터도 바로 후속 기사를 냈거든요. 전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다가 한 10,000대 정도 생산한 것으로 4월 달에 보이기는 한답니다. 근데 이제 판매는 현재 봉쇄된 상황에서 뭘 팔았겠습니까? 뭐 5월, 6월이 있고 지금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려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일단 이 FT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전히 지금 수요는 장난이 아니랍니다. 말도 안 되게 주문이 길답니다. 그렇게 가격을 올렸는데요. 근데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내연기관도 인기 모델들은 가격을 올렸고, 뭐 다른 회사들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전기차들이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크레딧이 없어지죠. 결국 발가벗고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차가 줄어들었죠. 가격차가 점점 줄어들면 아직은 상품성에 있어서 테슬라가 우위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차를 원하게 되면은 좀 아쉽지만, 다른 회사 제품은 더 아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슬라를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상황이고요. 인터뷰는 이거 하루도 안 됐죠.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나온데 CEO가 나와서 직접 밝힌 겁니다. 주문이 밀렸다. 지금 인기 모델 같은 모델 Y 롱레인지는 내년에 받기가 십상이고요. 모델 S 롱레인지 제가 갖고 있는 거, 이것도 내년으로 가기가 쉽고 결국 플래드를 사셔야지 올해 안에 받는데, 퍼포먼스를 그래서 사려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빨리 받기 위해서. 이렇듯 인기는 여전하다. 이게 지금 주문 그 날짜가, 이게 미국 기준, 이거 항상 다이나믹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또 나갈 땐 다를 수도 있지만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 이게 늘으면 늘었지 이게 줄질 않더라고요, 인기 모델들은. 그래서 이런 타이틀이 나오는 거죠. 주문을 안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문량이 밀려서 그냥 안 받을 당분간은 그럴 조짐도 있다라고 스스로 밝혔고요. 미친 거죠. 댓글에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면 이제 주문이 줄 거라는 비판적인 댓글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죠. 하긴 근데 뭐 댓글 보면은 제가 일론 머스크가 한 말, 제 말보다는 일론 머스크 얘기, 그 800V 얘기라든지 이런 걸 해도 그게, 물론 일론 머스크도 틀릴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VP랑도 얘기하고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거의 천재인데. 근데 뭐 일론 머스크도 까는 마당에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봉쇄가 오래 갈 거라는 댓글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중국의 이런 당원들이나 고위 오피서들을 좀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열 거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중국도 제 생각도 어제와 똑같이, 물론 이제 좀 그 정치 제도나 이런 게 좀 묘하죠. 그래도 자본주의가 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고, 더 이상 봉쇄에 과연 그 지지율이 아무리 이게 전체주의고 사회주의로 이걸 억압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저는 여전히 있을 것 같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댓글은 더 이제 봉쇄가 강해질 거라고 하시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타격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매니팩처링에 있어서도 지금 옛날 포드랑도 비교되거든요. 그 혁신의 컨베이 벨트 생산 방식의 모델 T가 진짜 옛날 미국의 포드가 참 대단했군요. 그때 당시 모델 T를 벌써 이게 뭡니까? 와, 1500만 대? 근데 그거보다 현재 테슬라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에 대한 질문도 그게 질문하는 게 제가 인터뷰를 직접 봤는데 이렇게 매끄럽진 않아서 역시 직접 보고 하는 것과 화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면들이 좀 매끄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의 미팅이 좀 중요할 때는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게 좋은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여전히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 했던 얘기를 좀 답습하는, 그러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건데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진보된, 배터리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비유가 좀 늘었죠. 양산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지겹게 들었을 텐데 이제 프로토타입을 6개월 만에 100명 갖고 만들 수 있는데 양산을 그 프로토타입을 양산을 하려면 10,000명의 피플로 10,000명의 사람으로 2년간 해도 될까 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들에 대해서 뭐 폭스바겐이나 그 정도를 언급하고 중국 회사들의 제가 예측한 대로 중국이 그 랭킹에 보면은 중국 아니면 테슬라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오는 게 폭스바겐인데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보이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제가 뭐 특출나서 봤다라기보다는 이건 누구나 자세히 따라만 가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 근데 이제 좀 더 포인트가 하나씩 늘었죠. 강조한 점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만큼 똑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 AI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안에 기술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저는 그것에 대한 부정적이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돈을 엄청나게 잘 벌 수 있고 사람들이 왜 테슬라의 셀프 드라이빙에 미치는지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엄청나게 제가 그 지지난 영상 수십 개의 영상으로 너무 많이 설명을 해서 여전히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그게 아니어도 돈은 엄청 잘 벌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주문을 이렇게 밀린 이 가격에도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근데 참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공장 확장한다는 얘기도 본인 입으로 직접 아직은 다른 공장들은 너무 이르죠. 지금 이제 공장 2개 확장인데 여기서 또 짓는다. 일단 그 2개를 아마 다 이제 100만 대 수준 나머지 공장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아마 4,500만 대를 가면 그때 확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FT 인터뷰와 달리 이제 트위터를 좀 따라가 보면은 EU의 어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제재, 지금 사생활이라든지 유럽 연합에서 좀 거대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이게 워낙 다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약간 패권 싸움이 약간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거기에 이제 동의한다라는 게 명분은 프리 스피치인데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가지고 이제 막 뛰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자지 않습니까? 그게 EU랑 맞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거 제가 심지어는 썸네일로도 썼었죠. 그런 걸 미리 사람들이 이미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결국 일론 머스크도 여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제재를 가하는 건 맞지만 그거를 완전히 밴시킨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미 그거는 트윗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돌아오게끔 다 이제 조치는 하는데 돌아올지는 다른 트윗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거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스펙 상장으로 좀 트루 소셜인가요? 이런 소셜 미디어에 실제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 예상하는 트윗도 너무 웃겨서 실제로 계정을 복구시켜준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플랫폼은 뭐 잘못됐으니까 트루 소셜로 오라라는 듯한
약간 싱글 트윗이라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돌아올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이게 뒤에 다른 토론이 있는데 그런 뉘앙스에 동의를 했고요. 자, 보면은 근데 참 웃긴 게 디지털 월드 애쿼지션이라서 이제 트럼프의 그런 전 대통령의 소셜 플랫폼의 이제 스펙 상장 주식인데 영 주식이 좋지는 않죠. 계속. 근데 뭐 요즘 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도 상장됐을 때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0였거든요. 그러니까 175불까지 찍었지만 아직 이 정도면은 선방한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영향이 있는 것 같죠. 모르면은 주식을 보라. 그리고 더 웃겼던 거 기왕 이런 소셜미디어 얘기 나온 게 이미 일론 머스크 54불인가요? 그거에 산다 그랬는데 지금 $47 선을 계속 이제 조금씩 하향하고 있죠. 아니 54달러로 인수한다는데 일론 머스크가 다 산다는데도 가격이 거길 못 갑니다. 야, 진짜 이제 가격을 공개해줘도 이게 여전히 지지부진한 게 힌덴버그에서 이거 니콜라 공매도 맞았죠 다. 니콜라를 보내버린 그 힌덴버그에서 또 쇼 리포트를 내놨는데 이건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여전히 잔잔하게 반론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거에도 자기의 반론하는 거에도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아니 너 전에 화성 가는 거에 이제 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판다라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판다라든지 그런데 벌써 트위터 사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 판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반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1조 원이면 지금 트위터를 사는 것보다 더 나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좀 여파가 잔잔하게 남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에 이거 테슬라를 완전히 상폐시키겠다라는 얘기도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맞고 어떻게 보면 법원이 판단하는 게 법원이 맞다라는 얘기가 이 자금을 확보하는 게 어쨌든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모든 돈을 다 마련한 건 아니죠.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친하고 확실하다라는 거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알겠죠.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이게 약간 그냥 전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낼 여지도 충분히 있고 이건 다 양쪽이 맞는 얘기라서 참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인수를 못할 확률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가격이 안 간다라는 게 지금 꽤 시간이 이걸 발표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참 별의별 일이 다 있군요. 정말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돈을 픽스해서 아주 산다 그러는데도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FT의 그 인터뷰로 돌아오면은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결국은 마이닝 컴퍼니를 사겠다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습니다. 이것도 얘기들이 많았고 저도 얘기를 했었죠. 실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직접 테슬라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가속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리티움 아메리카도 그렇고 몇 개 광산 주식들이 장이 조금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움찔움찔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산다 그러니까요. 이제 가격이 뛰는 거죠. 뛰는데 얘기해도 참 이게 어려운 게 트위터가 지금 가격을 안 가고 있고 이거 참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게 신기하고 지금 리튬을 캐려는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알보말도 큰 기업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큰 기업을 살 것 같진 않고 소규모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회사들이거나 조금 시도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누굴 인수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걸 듣고 또 이제 투자는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히 살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전에도 이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은 옛날부터 제가 테슬라가 사긴 살 것 같다라는 걸 누누이 얘기는 했는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업체가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피드먼트도 있고요. 그것도 심지어는 그 초반에 거래 정지됐다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또 애매하고 여러 회사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리튬은 일론 머스크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다. 근데 그걸 어떻게 리파인 하는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것들이 이게 버틀넥이라는 거죠. 참 자원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잘 이 로지스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 안 하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뛸 거기 때문에 결국 직접 개입하는 수밖에. 그리고 ESG 리포트에서도 내가 어떻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원자재를 구해서 리파인하고 다 이런 과정들 업체들을 다 모두 공개해버렸죠. 옛날에 말한 대로 그대로 가고는 있다. 하지만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업체를 뭐 다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이 업체들이 다 상승 랠리를 하다가 결국 인수가 결정되는 친구만, 인수가 결정돼도 트위터 꼴이 날 수도 있죠. 나머지는 갑자기 또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에서 되게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마이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남미나 이런 데서도 상식적인 거래라든지 좀 그러니까 제3지대이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 그 다음은 4680 배터리 얘기입니다. 참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참 덕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공개했던 4680 팩하고 기가 텍사스에서 공개한 4680 팩이 다릅니다. 디자인이 그 사이에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또 분석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정도랑 여기서도 그러니까 픽스된 게 아니다. 계속 개선의 여지가 조금씩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봐도 이게 분석한 게 맞는 것도 있고 이게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러프하게 브리프하게 그냥 조금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이런 쿨링하는 구조들도 좀 달라졌고, 기가 텍사스에서 넣은 건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게 빈 공간이 보이죠. 이 모듈을 약간 모듈화를 했다라는 점. 물론 둘 다 스트럭처 배터리입니다. 굉장히 단순화했는데 안에 이 셀을 살짝 배열하는 게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그냥 이런 공개해 놓은 거 일반 사람들은 이거 그냥 멋있다고 지나갈 텐데, 이걸 보고 이제 밴돌리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샷건에 이렇게 탄창? 아니 이렇게 총알 넣는 어떤 지각 같은 건데, 이거 그냥 배터리를 이렇게 묶은 건데 이걸 보고도 대충 어떻게 들어가고 용량이 어떻게 될지를 또 계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이제 제가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는 이제 아직은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니까요. 대단한 회사인 게 그 사이에도 이걸 바꾼다라는 게 놀라운 점은 4680으로 했을 시에 이제 2170 대비해서 셀을 계산해보면 한 800개 조금 넘게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셀을 조금 넣고 차를 만들 수 있으니까 효율이 이게 다른 전기차들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건 원통형이기 때문에 셀 생산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서브팩으로 해가지고 이 서브팩의 배열은 23S9P죠. 이거 제가 예전에 이런 일렉트릭 스케이트보드 보면 어떻게 셀을 배열하는지를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74.1kWh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딱 듣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그래서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EPA 레이팅의 이 주행거리가 이게 좀 이 정도 배터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드는데, 아니면은 지금 판 게 별로 안 돼서 이걸 좀 묶어놨다라든지 그러니까 보호를 해놨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풀려고 하는 건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계산을 이 상태로 해보면은 에너지 레벨을 맞추고,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 용량을 맞추고 셀은 더 훨씬 적게 들어간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콜렉터단 이런 것도 약간의 좀 더 혁신이 들어갔다라는 게, 여기 마이카도 들어가거든요. 어떤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세퍼레이터 막이 배터리가 아니라 이 위에 이 커렌트 콜렉터에서도 이 좀 약간 이렇게 프레스 시킨,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밑에 이 공간을 더 잡아먹게 돼서 실내 공간을 더 침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도 팩 레벨에서도 이걸 좀 띵하게 만들어가지고 별 무리 없이 잘 했다라는 점과, 마지막으로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수준이면은 현재 LG가 공급하는 볼트 EV가 지금 파우치죠. 이게 리터당 부피면으로요 한 334 와트아워 정도를 보여주는데, 모델 3 2170이 400대입니다. 부피로 하면.
근데 이번 기가 텍사스에서 보여준 건 그거보다 한 10%더 높은, 무게는 아닙니다. 부피당 계산해보면 한 441와트 정도? 이게 무게는 원료라든지 거기 쓰여진 좀 재료를 더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보는 거로는 부피 말고는, 물론 무게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오차가 크기 때문에 부피로 정도는 한 이 정도다. 정말 실린더리커에 제가 한 2년 전에 얘기했듯이 이 회사는 제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진짜 대단하다. 다시 한번, 근데 여기 기사에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좀, 이거 그냥 공개된 걸로 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점이라는 점. 근데 부피당 벌써 이 정도의 효율과 셀이 800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혁신이 보여지듯이 배터리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압도적이다. 기술력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